꿈은 부자들만의 것일까? 히말라야 산골 마을 소년의 놀라운 역전 이야기. 닭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색 비행기를 바라보던 소년이 있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만타에게 그 비행기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상징이었다. 정말 그럴까? 가난하게 태어나면 평생 이 좁은 산골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낡은 초록색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초급 한국어라고 적힌 그 책이 사만타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과연 히말라야 깊숙한 산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의 손에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온 마을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 밖 세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를 보게 되었죠. 마치 은색 칼처럼 하늘을 쪼개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소리부터 들렸어요. 가슴까지 울리는 깊은 소리였죠. 저는 닭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 말라빠진 닭 3마리가 쌀겨를 쪼아먹고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달걀이라도 나올까 하면서요. 닭들도 우리만큼 배가 고파 보였어요. 그때 비행기가 보였어요. 산봉우리 사이로 아주 낮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금속 몸체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죠. 잠깐 상상해봤어요. 저 하늘 위 날아다니는 기계 안에 있다면 어떨까? 구름 위에서 우리 작은 마을을 내려다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산비탈의 작은 점처럼 보이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 친구 라준이 옆에 앉아서 돌멩이를 아무데나 던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올려다보더니 뭔가 신걸 먹은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어요. 부자들 장난감이야. 라준이 맨발로 먼지 땅을 차면서 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저런 거 못 타봐. 반박하고 싶었지만 라준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옆 마을에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를 둘러싼 산들은 아름다웠지만 우리를 가둬놓는 거대한 벽 같았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밭에서 돌아오셨어요. 옷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손은 흙으로 누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시는 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작은 쇠그릇에서 손을 씻고 계실 때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깜빡이는 기름등 주위로 불러 모으셨어요. 불꽃이 춤추며 진흙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 카말라는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고 형 데브는 벽에 기대어 이미 졸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낡은 천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표지가 초록색이었는데 누군가 여러 번 만져서 닳고 발해 있었어요. 앞면에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초급 한국어. 아버지가 제목을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면서 동시에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한국이라는 말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속삭이던 말이었죠. 그 뒤에는 항상 고개를 젓는 소리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산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속여서 빈손으로 집에 돌려보낼 거라고도 했고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씩 바라보셨어요. 기름등 불빛이 아버지 얼굴을 평소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언어를 배워야 한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나머지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말들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배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우리 마을을 떠난다고요? 가족을 떠난다고요? 빈 쌀떡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몇 개 동전을 세실 때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생각했어요. 카말라의 가느다란 팔과 배가 고파도 절대 불평하지 않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제가 하겠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배고픈 것도 지겨웠어요. 가족이 내일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지겨웠고요.
사흘 후에 로하니 선생님이 우리 마을 학교에 오셨어요. 도시로 이사 간 예전 선생님과는 달랐어요. 로하니 선생님은 눈이 착하시고 미소가 부드러우셨어요. 우리의 부서진 책상과 금 간 벽을 보시면서도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첫날 선생님이 칠판에 이상한 기호들을 그리셨어요. 작은 그림 같았어요.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줄이 있고 어떤 건 산길처럼 구불구불했어요. 이것들이 한국 글자예요. 선생님이 각각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기역이라고 불러요. 이건 니은이고요. 그리고 이건 디귿이에요. 공책의 글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따라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들이 삐뚤빼뚤하고 이상했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로하니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의 글씨를 보고 계셨어요. 제 책상 옆에서 멈추셨을 때 숨을 참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연습하세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기름등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한국 글자를 계속 따라 썼어요. 로하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소리들을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입에서 이상한 느낌이 났어요. 혀가 묶인 채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공책 첫 페이지에 우리말로 썼어요. 한국어는 희망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한국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 말들을 쓰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잊혀진 산골 마을의 소년이 정말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정말 지구 반대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산들 사이로 불어오고 있었어요. 얇은 담요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내일은 또다시 그 이상한 글자들을 제대로 써보겠어요. 내일은 그 어려운 소리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겠어요. 우리 마을을 둘러싼 산벽 너머 어딘가에 다른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야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작고 복잡한 방 안에 서 있었어요. 그 방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EPS 시험지가 제 앞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잠자고 있는 용 같았어요. 이 시험이 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만약 떨어진다면 부끄러움만 안고 마을로 돌아가야 했어요. 시험 접수비만 해도 우리 가족이 보통 6개월 동안 보는 돈보다 많았어요. 동전을 모으려고 몇 주 동안 쌀죽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유일한 금귀걸이까지 팔으셨어요. 할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그 귀걸이 말이에요. 그런 희생을 생각하니 속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시험장까지 가는 길은 길고 나쁜 꿈 같았어요. 구멍투성이 지느길을 3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버스가 빠져서 2번이나 내려서 밀어야 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옷이 더럽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시험장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전등이 켜져 있었어요. 작은 책상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와 같은 걸 바라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차분하고 자신 있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으로 아파 보였고요. 여러 언어로 기도하는 속삭임이 들리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필을 집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첫 번째 문제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순간 글자들이 종이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검은 벌레들 같아 보였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로하니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해요. 문제를 2번씩 읽어보세요. 배운 걸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타입니다. 이 말들을 마법 주문처럼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타예요.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었는데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시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똑바로 앉아있느라 등이 아팠고 연필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에 쥐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답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말이에요. 배고픈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본 비행기를 생각했어요. 우리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생각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물을 다 쏟아버린 양동이 같았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이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3주 동안 매일 마을 우체국에 가서 확인했어요. 매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일을 도우며 평범한 척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항상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제 이름이 깔끔하게 적힌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걸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잠깐 조용히 읽으시더니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올려다보시며 한 단어를 속삭이셨어요. 합격. 제게서 나온 소리는 웃음과 울음이 반반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서 발이 땅에서 떨어질 정도였어요. 카말라가 기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말라빠진 닭들도 신이 나서 꼬꼬댁거리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안에 온 마을이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축하하러 왔고 합격 통지서를 마법의 부적처럼 만져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젊은 남자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2달 후, 제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앉게 되었어요. 좌석은 부드럽고 편안했지만 뱃속에서 개구리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히말라야 산맥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노인의 얼굴주름 같아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꿈의 세계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천장은 우리 군청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보다도 더 높았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빠르고 목적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먹이를 나르는 개미들 같았죠.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대화 소리들이 벌들처럼 윙거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발걸음 소리도 달랐어요.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또렷하고 날카로웠거든요. 표지판을 따라 출입국 사무소로 갔는데 다리가 약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직원이 제 여권과 서류를 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소를 지으며 여권에 쿵 소리가 나게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웰컴 투 코리아, 영어로 말해주셨어요. 기숙사 방은 우리 집보다 작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깨끗한 시트가 있는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벽에 전기 콘센트가 있고 와이파이라는 게 있어서 온 세상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전자 공장에서의 첫날은 완전 재앙이었어요. 감독관이 회로판에 작은 나사를 어떻게 끼우는지 보여줬는데 제 손가락이 소시지 같았어요. 나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부품을 잘못된 곳에 끼웠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희망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한국인 감독관이 작은 드라이버를 어떻게 잡는지 다시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사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며 제가 원하는 곳에서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눈물나게 매운 김치와 밥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지만 저는 몇 단어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제 평생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로하니 선생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모든 실수는 배움이에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더 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했어요. 하루하루 손가락이 더 안정되어 갔어요. 일주일 한국어가 늘어갔어요. 감독관이 제 일에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보면 안녕하고 인사해주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장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승자는 작은 트로피와 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존경을 받는 거였죠. 몇 주 동안 연설을 준비했어요. 기숙사 방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회사에 걸어가면서도 연습했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했어요. 대회 당일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 섰어요. 무릎이 물 같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산성 마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본 비행기 이야기를 했어요. 촛불 아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에 온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친절함과 인내의 언어라는 걸 배웠어요. 끝났을 때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점점 커져서 방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1등은 못했지만 3등을 했어요. 작은 트로피를 받을 때 손이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로비 전화로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대회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화 저편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턱을 넘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산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2년 후, 제가 여행을 시작했던 바로 그 공항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배낭에는 가족을 위한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국 과자들, 예쁜 공책들, 그리고 작은 한국 국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무거운 건 가방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가슴 속에 있는 자신감이었죠. 집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이 이번에는 더 짧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뭘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았고, 공항 직원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더 늙어 보이셨지만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였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안아주셨어요. 회색 수염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여행은 똑같이 3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산들이 이제는 더 작아 보였어요. 길도 덜 울퉁불퉁해 보였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닭들과 염소들까지도 이상하고 뒤떨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친근하고 정겨워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달려와서 거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제가 진짜인지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해가 산봉우리 뒤로 지면서 작은 마당에 모여 앉았어요. 서울의 높은 건물들과 로켓처럼 빠른 기차 이야기를 해줬어요. 김치와 한국 고기구이,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을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해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옛날 마을 학교로 걸어갔어요. 건물이 전보다 더 부서져 보였어요. 지붕에 새로운 구멍들이 생겨 있었고 창문 몇 개가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다음 주 동안 새로운 걸 만들고 있었어요. 나무 판자와 철판으로 옛날 학교 건물 옆에 작은 교실을 지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벽을 하얗게 칠하고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간단한 나무 벤치를 만들었어요. 앞쪽 벽에는 군청에서 사온 큰 칠판을 걸었어요. 뒤쪽 벽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3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어는 희망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한국이 인생을 바꾼다. 2년 전 무섭고 확신이 없을 때 제 공책에 적었던 바로 그 말들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문간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며 이상한 새 교실에 대해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마치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들어왔어요. 칠판 앞에 서서 제가 처음 배운 한국 글자들을 그려주었어요.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자 아이들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게 기억이에요.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염소기 소리를 내요. 아이들이 그 소리를 따라했어요. 목소리들이 섞여서 작은 합창단 같았어요. 한국어 소리를 입으로 내려고 하면서 킥킥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는 사랑해. 각각의 단어가 더 큰 것으로 자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막대기로 흙에 한국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던 첫날을 기억했어요.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의 열심인 얼굴을 보니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2주 후부터 부모들이 수업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교실 밖에 서서 자기 아이들이 한국어 단어를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부모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칠판을 닦고 있는데 쿠마리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인 10살 소녀 시타의 어머니였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조용히 물으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한국 글자를 연습하고 있는 시타를 봤어요. 그 집중하는 모습이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했어요. 네, 가능해요. 쿠마리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식이 산간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걸어와서 자기 아이들을 제 한국어 수업에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서 어린아이부터 10대까지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수업도 시작했어요. 농부들과 가게 주인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와서 어둠 속에서 보려고 기름등을 들고 왔어요. 긴 하루 일로 피곤했지만 배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어른 학생 중 하나가 제 애친구 라준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비행기를 못 탈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죠. 이제는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한국의 일자리 기회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어. 어느 날 저녁 수업 후에 말했어요. 꿈은 부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증명했잖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누구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매일 밤 예전에 우리 가족 미래를 걱정하던 오래된 망고나무 아래 앉았어요. 이제는 걱정하는 대신 한국 친구들에게서 온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네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자주 보내줬어요. 공장에서 제 옛 감독과는 삼촌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항상 제 가족과 학생들 안부를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건 학생들 얼굴의 변화를 보는 거였어요. 처음 수업에 왔을 때는 2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희망은 있지만 무섭고 믿고 싶어 하지만 너무 큰 꿈을 꾸기는 두려워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그들 눈에서 자신감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수도로 이사간 로하니 선생님에게서 휴대폰 메시지가 왔어요. 제 학교 소식을 들으시고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무 자랑스럽다고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내가 되어야 할 선생님이 되었구나. 그날 밤 제 오래된 공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는 희망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한국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고 적었던 바로 그 공책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다. 히말라야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2년 전에 봤던 그 비행기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의 상징 같았어요.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교실에서 비행기보다도 더 강력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데려갈 수 있는 꿈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영웅의 여행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학생씩 다시 시작될 뿐이에요. 그리고 내일 더 많은 아이들이 제 교실 문을 통해 들어올 거예요.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던 무서워하던 소년이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필요로 했던 선생님이 되었고, 제 학생들은 자신만의 이야기 속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